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인에 의해 기독교인의 손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그 말씀은 그 다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돌려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나의 난파선과 바울의 난파선의 얘기를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주요 골자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탑승한 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그 주의 백성 한 사람이 끼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탑승객 전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난파선이라는 그런 겉에 보이는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그 내용물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회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죄악이 관영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을, 이방 사회를 구원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기독교인이 탑승한 이 이방 사회, 한국이라는 이 배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 20세기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건하지 아니함, 즉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지었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몇몇 목사님들을 교단에서 축출하는가 하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공식적인 목회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나게 큰 벌을 내리셨죠. 현재 우리는 엄청난 전환기에 맞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느냐에 지금 그 전환기에 극심하게 다가서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라든가 또는 낙태 합법화, 낙태로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박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싸워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찢고 머리털을 밀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꼰대나 하는 짓이나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냄비 속에 작게 끓고 있는 개구리 같은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경건하지 않으면 신사참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 전체에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도대체 어떤 심판이 올지를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 합법화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뒤의 배경의 사탄의 사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동성애 합법화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그 사상적 배경에는 공산주의를 탄생시키는 마르크스 사상이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은 어떤 일이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과 인간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방법론에 있어서 반인륜적인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죠.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없다, 토피아, 현실에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라는 입에 발린 소리로, 그럴듯한 구호로 전 세계인의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를 했죠. 절대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을 가지고 있으면 100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고,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0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죄된 심성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가 강제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배급하고 또 똑같이 강제적으로 나누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죽어라고 일했는데 옆에 있는 2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그 가격을 똑같이 책정해서 임금을 준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꽤 있는데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틀 3일 밤을 밤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탱탱 놀고 먹는 친구와 함께 같이 평균적으로 점수를 똑같이 나눠버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죠. 배급제를 실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옆에 있는 학생과 똑같이 나눠 점수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강제화되죠.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창의성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않고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독재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생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치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죠. 소련은 무너지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국은 무너지죠. 그리고 러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사상은 실패했다라고 선언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사상은 아직까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의 나라가 마르크스주의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중공도 그렇죠, 러시아도 여지껏 공산체제입니다. 베트남도 공산체제죠. 북수단도 공산체제입니다. 남미의 몇몇 나라는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침울해졌어요. 어떻게 하지?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상사회고 여기에 굉장히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뒤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의 해방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성적으로 그 사람을 학대했고 탄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화, 성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자녀들이 이게 가출하고 뭐 이런 것도 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의 해방을 부르짖으면, 성의 해방이 되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로이드를 만나자마자 마치 밝은 빛을 본 것처럼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드의 성해방 사상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성의 억압, 성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게 해주면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상사회,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먹힙니다. 죄성, 사탄이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파고 들어가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의 성적 문란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학문적인 바탕을 정교하게 이것을 위해서 발달시킨 겁니다. 사실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경제적 활동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친구 엥겔스가 주는 돈으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엥겔스도 공산화 선언을 할 때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가정일을 돌보주는 가정부를 성폭행을 해서 아이까지 낳게 했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딸도 그의 사위도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그 이후로도 계속했습니다. 때문에 프로이드의 성해방을 맞이하면서 학문적으로 자신들의 성적인 문란함을 정당화하면서 학문적으로 발달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략을 삼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삼냐? 문화를 통해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소설, 만화, 요즘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음악, 각종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돈과 권력으로 그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성의 해방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선포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텔레비전을 트는 곳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트는 곳마다, 뭐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것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 아이돌 그룹이, 남자 아이돌 그룹이 완전히 그 뮤직비디오가,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제목도 동성애를 정확하게 뜻하는 의미로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곳에 흘려보내고 합니다.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마르크스주의자의 얘기입니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 정부에 침투해서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서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를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여기에 잠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계, 우리나라 미술계, 우리나라 예술계, 언론, 여러분들 보는 드라마, 모든 것들은 이미 여기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러면서 기존 가치,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준 창조 질서를 전복시키고 그 안에 새로운 신념들을, 개념들을 집어넣습니다. 인권이라는 말로, 평등이라는 말로, 원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들이 왜곡시켜서 굉장히 획일화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획일화해버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은 차별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도리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획일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가족 간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인들 전통적인 성 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 애국심,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의 전통 사회의 병리 현상이다. 성을 해방시키면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성에 억압돼서 받았다래요.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애국심,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텔레비전이나 언론이나 또는 미디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68혁명, 페미니즘, 각종 인권단체, 성소수자단체, 난민단체, 무슨 구호단체 나오면 대부분 다 10중 9은 대부분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관계를 가지는 성적으로 해방된 세상, 남자든 여자든 소아든 다부, 다처제든 짐승이든 기계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착증을 정상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되면요, 동성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아성애도 합법화해달라고 하고요. 소아성애가 뭔지 아셔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과의 성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다부다처제, 짐승과 교업하는 것, 성경에도 구약성경에 나와 있죠. 수구, 수환. 실제로 지금 현재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모든 나라는요, 소아성애와 짐승과의 교합, 그리고 기계와의 교합까지도 합법화해달라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도착증이지 뭐겠습니까? 정신병이죠. 그래서 동성애 운동은 단순히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프레임으로 위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했던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복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렇게 자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개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해 놨어요.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그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이 모든 헌법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그리고 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인의 자유들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 순간 이 나라는 준공산화가 됩니다. 그대로 공산화로 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위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이 나라가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 탄압은 시작됩니다. 설교가 금지되고요, 전도가 금지되고요, 예배가 금지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국가적이고 구조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교 교수가 전도사를 할 사람들한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있는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을 혐오 발언했다고 고발을 해요. 이게 자유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강단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로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노방 전도자 해리 해먼드라는 분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주위에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분을 향해서 흙과 돌을 던집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죠? 엄연히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한마디 했다고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에게 흙과 돌을 던지고 이분을 구타하고 이분의 피켓을 뺏고 넘어뜨리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죠. 그런데 경찰이 와서 이분을 잡아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수천 달러의 벌금형을 물립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가? 이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은 1개월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었죠. 이 부부는 메가더 부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동성 결혼을 축하하겠다고 이 메가더 부부가 이제 빵집을 했습니다. 케이크 제작을 원했는데요. 동성애자가 와서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동성애를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이 부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법적 투쟁을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종교의 자유 투쟁으로 인해서 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모든 자유 중에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이 몇 년 전에 내려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치렀던 그 고통은 누가 보상해 주죠?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배상금, 소송 비용을 감당했고요. 그 몇 년 동안 지금도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라는 사람들의 위협과 테러를 이분들은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집니다. 말할 자유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외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김영호 목사를 혐오 발언으로 고발을 하면 저는 그렇다면 동성애 합법화했을 때요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 물론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분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이거 아시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왜 들어갔냐고. 여러분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목욕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경찰이 왔습니다. 오니까 하는 말이 본인은 성소수자라고. 성소수자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게이예요. 자기는 몸은 남성인데 마음은 여자라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욕탕 하시는 성도님들 있죠? 여러분 여기 들어왔던 목욕탕에 있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욕탕 다시 갈까요? 자, 첫째, 여기 목욕탕에 여자분들이 누가 목욕을 하러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 목욕탕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또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여성분들은 글쎄 다른 목욕탕도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어디 목욕탕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목욕탕을 하시는 성도님이 아르바이트를 뽑기 위해서, 여탕의 아르바이트를 뽑기 위해서 2명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둘 다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은 정말 여자고 한 명은 여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을 봐가지고 진짜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여장 남자가 트랜스젠더나 이 사람이 우리 성도님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냐? 본인이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당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해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결국 이 목욕탕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 transgender high school athlete who is biologically a male took first place in both the 100 and 200 meter dash at Connecticut's girls track and field state championships. When I'm at the start of the race, when I'm lining up and getting into my blocks, everyone already knows the outcome. Those two athletes are going to come 1 and 2, and everyone knows it. The 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 the CIAC, says that athletes can choose to compete for the sport in which they gender identify with. No one thinks it's fair because we all know that males are physically stronger than females and they compete at a higher level. Petitions are circulating in Plainville and Glastonbury after 2 trans girls swept the competition at the state track and field championships. From third on, it's a little different. We're actually fighting for those spots. But in those meets, there's no way that one of us biological girls will be able to outrun those transgender athletes. Yes, it has been affecting track and field in Connecticut, but the door is open there for any sport. We will make America fairer by passing the Equality Act to e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LGBTQ community. It will be the end of girls and women's only sport if we make simply gender identity the basis for eligibility for girls. Right, you'll have men's sports and you'll have co-ed sports. It's giving the transgender females the right to compete with biological females, and eventually it's going to get to the point where the biological females will be on the sidelines watching their own sports. HR 5 will affect athletics, and it will change completely the landscape of competition. It will set no difference between a boy and a girl, and as a result, women will be completely eradicated from sports. It's taking away the opportunity to win for the girls, but in sports that have physical contact could become a serious safety issue. It's very frustrating and heartbreaking when us girls are at the start of the race and we already know that these athletes are going to come out and win no matter how hard we try. Track means everything to me. I wake up every day and go through school just waiting to get to track, waiting to run, waiting to jump. I feel at home at the track. It's my happy place. She has been competing in track and field since I introduced her to it when she was a little girl, and it's something that we share together. I have done it as a child myself back in Romania. My freshman year in outdoor, I saw at the 200 start this girl who looked kind of masculine. Her arms were much more defined than the average girl's, and same with her legs, but she had long hair, long braided hair. And I didn't think much of it. And then I watched the race and I saw that this girl was blowing away the competitors. And I thought, hey, this isn't right. This usually doesn't happen. And then later in that same meet, I found out that athlete was a transgender female. And then in outdoor last year, there was another transgender that came out, and she competed as a male for 3 seasons and was mediocre as a male, and then ended up transitioning over to female and again blew everyone out of the competition. Something that has happened recently for Selena was being left out of the New England Championship. She was the first one out of the final and was the 8th one in the state. Since 2 first places were taken by boys who identify as girls, she could have been the 6th girls going, and instead she was a spectator on the stands at the New England Championship. They took away the spots of deserving girls, me being included. No one thinks it's fair
But everyone is afraid of retaliation from the media, from kids around their school, from other athletes, coaches, school administrators. They don't want to drag attention to themselves, and they don't want to be seen as a target for potential bullying and threats. Watching them run was just heartbreaking. I mean, you almost don't even want to watch, but how can you not? You can clearly see these two biological guys just absolutely crushing it, and it almost brings you to tears. We've competed head-to-head with these people like many times, and it hurts to see them win when you know that we probably should have won. There's really nothing else you can do except, get super frustrated and roll your eyes, because it's really hard to even come out and talk in public just because of the way with the far left and how immediately you'll just be shut down. We are totally accepting of who they are and who they want to be. We just have an issue when it comes to sports. Just like every other parent, I want my daughter to be happy. I want her to enjoy high school, fulfill her dream, go to college, compete at elite level, just the way she has been doing in high school, and achieve that dream of being in a fair Olympic Games someday. With the case in Connecticut, it can be difficult showcasing my talents to coaches from around the country, as they only look at the results online. They see the first and or second place girl so far ahead of the rest of the girls, and they're going to reach out to and try to recruit those two top girls versus everyone else since they're so far behind in time. She doesn't go there to become second best. She wants to win. And when that is not even on the table any longer, what is the drive to do it? I think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some girls are starting to stray away from those events and are hoping to go to other events so then they actually have a fair chance of winning. And in my case, I have my field event, long jump. That was my safe haven, if you want to call it, where the results were fair no matter what, because it was girls competing against girls. But now, unfortunately, one of those athletes has started to compete in long jump, so now none of my events are safe. It's frustrating when you know that you run your best, and no matter what, your best is never going to be enough. 요지는 그겁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는 남자로 태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답니다. 인터뷰한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육상 선수의 꿈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대회에서 1, 2등을 다투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노력했던 친구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로를 앞두고 있는 경기에 웬 2명의 남자가 자신의 스포츠의 경기에 참가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들.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것을 참가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결국 1등과 2등은 이 사람들한테 뺏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인터뷰 중에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변조를 한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못해요. 왜요? 테러 당할까 봐. 동성애자들한테, 인권단체한테 테러 당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 독재국가죠. 그게 공산화 국가죠.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보셨어요? 권투 여성 스포츠 중에 여성 권투 선수 2선수가 경기를 치렀는데요. 한 선수가 채 1분도 안 돼서 두개골이 깨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팬 선수가 남자입니다. 펠런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습니다. 해군에 입대해서 군생활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흔들렸다고. 아니,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사람이. 그래서 권투 선수가 됩니다. 남자 선수로는 참가하지 않고 여성 선수로 참가해서 타미카 브렌트라는 여자를 36초인가요?
그래서 두개골 파열을 일으켜서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됐어요. 공평한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 여기 있나요? 호주의 핸드볼 선수입니다. 이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빛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와서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서 참가한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네. 미국 여자 농구입니다. 공정, 공평,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은 실제적으로 공정과 공평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정한 여성 인권, 여자들의 인권, 남자들의 인권이든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죠. 아름다운 여자분인데 이분이 타임즈지 2010년도 8월에 표지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비비 아이샤라는 여성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이죠. 12살에 결혼을 했어요. 억지로.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남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이슬람법으로 즉결 심판돼서 코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에 현주소에 대해서 타임즈지에 2010년도 8월에 표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거하고 그 전에 봤던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른 나라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코가 잘리고 발에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탕을 당하기도 했다. 서재필 박사가 쓴 독립신문에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은 조선의 여편네다. 우리나라 조선 사회가 이랬습니다. 보구여관이라고 우리나라 조선 최초도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인들을 위한 여인 부인과 병원이 보구여관입니다. 이곳에 어느 날 하루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어떤 여인이? 코가 잘린 여인이 찾아옵니다. 남편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코가 잘린 여자가 찾아옵니다. 선교사님이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너무 잘 헌신되게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 해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보고의 여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간호사, 의학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됩니다. 동그라미 친 여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코가 잘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간 곳에 자유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무너졌던 인권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깨졌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억눌려 살았던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금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요나의 길을 따라갈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이 세대의 이 정부에 편승하는 겁니다. 권력과 다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세력과에 야합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회피하고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심지어 이 악법 제정에 편승하는 입장을 내는 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배도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 6.25 논란이나 그 힘든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국가 전체의 징벌과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에게 교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교육이든 언론이든 단체든 어떤 정부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면,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이란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열심히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동성애 앞장선 사람들도 정말로 편안하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 동성애를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맨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만 아시죠?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진리되게 수호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배를 기억하시나요? 6.25 전쟁 당시 공산국들이, 괴뢰군들이 38선만 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해상으로 돌아서 부산 앞바다까지 1,000톤이 넘는 배와 함께 600명의 북한 인민군들을 태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주저되지 않은 이 백두산 함이 본인의 10배가 넘는 함선과 수십 배가 넘는 인원을 그 부산 앞바다에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6.25 최초의 승전보, 이것을 통하여서 비록 이 본토 대부분이 공산화됐지만은 부산과 경상남도 그 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승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이 역사적 승리는 이 배에 탄 해군들이, 특별히 이것을 앞장서서 있었던 이 최대장 소령과 이분들이 모두 믿음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동성애 성혁명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만은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있는 새로운 샘물을 솟아올려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어서 역사와 열매를 맺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길을 따르다가 난파선을 만들 것인지, 바울의 길을 따라 한국이라는 배에 탄 국민들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행하며 기도하며 이 땅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여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제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